안녕하십니까.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여자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술자리 풍경을 보면 남녀가 이렇게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남자의 술잔이 비면 요것을 옆에 앉은 여성분이 이제 따라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모습을 처음 목격하시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이게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요. 일본은 이렇게 술자리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여성들이 이렇게 남성들을 배려한다는 문화를 발견하기가 참 쉽습니다. 술자리 풍경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회사 회식 같은 경우에 간부들, 남성 이제 상사들, 여성들 듣기 굉장히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성희롱에 가까운, 우리나라로 치면은 몸매 품평을 한다든지,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요즘 잘 지내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이제 불편한 성적인 얘기까지 한다든지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소위 개저씨라고 하는 문화가 예전에는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워낙에 사회 문제화도 되고 중간 관리자분들도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서 사라져가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은 좀 그런 게 좀 적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더 여성스럽다.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지 남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컨설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현상은 이제 최근에 두드러지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 2009년, 10년 요 시기를 기점으로 이제 확 유행을 했거든요, 일본에서도. 이제 초반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여성의 여성성, 남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여자력이 점점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기원을 제가 이번에 공부를 좀 해보니까 2001년에 처음 나온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2001년에 이제 안노 모요코라는 만화가가 자기 작품에서 기진 가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인화보라는 만화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자력이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근데 이때의 여자력은 여성성을 최대한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삶을 사는, 자기의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여성스럽게 살아가는 독립적인 여성에 대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08년, 9년경부터 이게 회자가 되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여성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여자는 더 이제 여러 경우에 배려를 해야 된다. 남자들의 이제 눈치를 보고 좀 시중을 틀어줘야 된다. 술자리에서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죠. 이제 그런 쪽으로 여자력이라는 용어가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 사람들의 이상적인 여성상, 야마토 나데시코라는 개념이 있죠. 이제 전통적인 일본 여성상을 야마토 나데시코라는 말로 예전에 표현을 했었는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제 많이 사라졌던 개념입니다. 이제 남편 들어오면은 가지런하게 정돈된 집 안에서 예쁘게 하고 있다가 이제 인사하고 맥주 드실래요? 목욕 먼저 하실래요? 이런 거 물어보고, 야마토 나데시코라는 말은 사라졌어도 이 근대 일본에 꽤 남아 있었던 전통적 여성상 이고요. 이런 게 이제 현대 들어서 이제 여자력이 높은 여성, 이상적인 여성상에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쪽의 분석인데, 2008년, 9년경에 이제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해가지고 이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질 때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일본의 많은 여성들이 이제 생계 전선으로 내몰리면서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맥락과 같이 해서 이제 여자력이라는 말이 뜨고 여성들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불황 때 여자들의 치마가 짧아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현상과 같은 궤인 것 같습니다. 남성들에게 자신의 여성성을 어필하면서 결혼이라든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존 가능성을 높여가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재밌는 게 이제 아이돌에 대한 생각인데요. 일본 아이돌들을 보면은 일본식 여성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귀여움, 그리고 약간 어리버리함, 어리숙하고 좀 돌봐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강조가 되고요. 르세라핌의 사쿠라 씨 아시죠? 사쿠라 씨가 이제 일본의 아이돌로 처음에 데뷔를 했었어요, 원래. 이제 그때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메이드복 같은 거 입고 이제 귀여운 말투에 이제 귀여운 제스처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르세라핌으로 재데뷔를 하면서 이제 걸크러쉬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기대하는 여성성이라는 거죠. 중요한 일본 개념이 있는데요. 아마에라는 개념입니다.
아마에는 이제 응석이라고 많이 번역이 돼요. 어리광, 응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감정이면서 이 아마에를 드러내는 거를 또 굉장히 깊이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응석을 부린다는 게 그 사람보다 아래에 있는 애다라는 말도 되고 독립적이지 못하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이걸 해도 되는 사람들이 여성들입니다. 주로 남자의 관심이나 사랑을 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그런 식의 행동을 해도 된다. 남자는 안 된다. 이제 일본의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은 아이들 학교 갈 때 예쁘게 도시락 싸서 보내주는 어머님 이런 것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남자친구를 위한 도시락 만들기 뭐 이런 것도 꽤 있어요. 일본의 어떤 전통적 성 역할과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락 싸기 외에도 공원 대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원 대비?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얘가 이제 유모차 타고 외출할 정도 나이가 되면 100일에서 6개월 정도 나이가 되면은 유모차에 애를 태워가지고 자기 지역사회에 있는 공원에 나가서 거기 미리 와 있는 엄마들에게 대비를 하는 신고식 같은 행사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일본에서 중요한 행사입니다. 여기서 잘못 지키면 거의 이사 가야 되는 수준의 이지메가 날아오는 이런 식의 의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일본은. 그 중에서도 이제 엄마들에게 여성들에게 한정된 게 되게 많아요. 공원 대비의 주체도 어머니고 또 입학이나 졸업식 같은 거 갈 때도 엄마들이 뭐 무슨 옷을 입고 와라, 뭐 어떤 색의 정장에 주머니에는 무슨 색의 꽃을 꽂아야 되고 가방은 무슨 제품에 뭘 무슨 색깔에 뭘 어느 위치에 들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하고 오지 않으면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그런 압력을 굉장히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압력의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여성이라는 게 일본의 어떤 독특한 측면이죠. 아이 키우고 이러는 것이 상당 부분 여성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일본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 엄마들은 어디 나가서 우리 애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가를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유모차 끌고 지하철도 잘 못 타고요. 대중교통도 잘 이용을 못하고 아기가 울면 이제 사람들이 쳐다봐요. 막 우리나라에서는 아기가 울고 그러면은 막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이 참견을 하죠. 아이고 엄마 힘들게 왜 울어 막 이런 거 하고 막 까꿍하고 막 일본 사람들은 그냥 쳐다봅니다.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유모차를 끌고 지하철을 타는 게 지하철 민폐 탑 10에 들어가요. 어머니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런 의무 같은 것들 이것도 일본의 전통적 성 역할을 나타내주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은 그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이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된 사회거든요.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쪽에서 이제 성 역할에 대한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일본이 1위로 나올 정도입니다. 여성성, 남성성이 높다는 얘기는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그 생각이 이제 일본이 가장 강하다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일본의 그 성평등 의식은 과거 아주 옛날에는 어느 정도 평등한 사회였어요. 헤이한 시대라든지 너무 옛날이죠. 센고쿠 시대, 그러니까 전국 시대까지는 남녀가 어느 정도 평등했다는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일본에서도 예를 들면 뭐 재산권 여성이 가지고 있었고 집안에서 이런 남편과 비슷한 수준의 이제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 뭐 이런 식의 기록들이 있는데 에도 시대가 되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관념이 성 역할에 대한 생각이 좀 보수화된 것 같아요. 무사 문화에서 여성이라는 거는 약간 그 성적 대상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성행위의 대상으로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남자가 바깥 일을 하고 이제 집안 일, 아이 키우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어느 정도는 전통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옛날식 성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현대로 오면서 이런 전통적인 성 역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일본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어에는 남성어, 여성어가 있어요. 유럽 쪽에 남성을 뜻하는 단어, 여성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성이 써야 되는 단어, 어투, 남성이 쓰는 말투, 용어들이 이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언어서부터 자연스럽게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나를 부르는 게 이제 일본 말로 와타시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여성들이 주로 쓰는 말입니다. 중립적인 용어긴 하지만 이제 남자들은 이제 보쿠 또는 이제 오레라는 용어를 쓰죠. 일본 만화 같은 거 잘못 보시고 일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여잔데 되게 아저씨 말투를 쓴다든지 남잔데 굉장히 여고생 말투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요. 20대 뭐 이 정도 되는 젊은 세대들은 여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규정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불평등한 용어다라는 인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이제 문제다 해가지고 이게 뭐 바꿔야 된다, 안 써야 된다라는 움직임으로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상하다고 보고 있죠. 여성의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현대 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이 급격하게 사라져가는 사회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생존에 필요한 힘이 남성들의 힘이 많이 요구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현대 사회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뭐 동일하게 힘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성 역할의 차이라든가 성평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가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성 역할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2020년이 넘은 지금의 여자력이라는 게 아직 이렇게 이제 화제가 되고 뭐 여자력 컨설팅을 해주는 분들도 계시고라는 것이 상당히 현대 사회의 흐름과 약간 동떨어진 측면이 있죠. 네네. 일단은 이제 문화의 힘이죠. 문화라는 게 그 물고기의 물과 같은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지 못하지만 공기의 존재는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것을 이제 문제라고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이해가 어려운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든지 매체에서 보여지는 성 역할이라든가 이제 성평등에 대한 생각이 자기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비교를 해보면 할 텐데도 이렇게 변화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역시 일본 문화의 독특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예전부터 지켜오는 법칙, 관습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두려워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커뮤니티라든가 이제 일본 다녀오신 분들, 뭐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사시는 분들 뭐 여러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일본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이다, 옛날 거가 그대로 남아있다 등등 그런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내가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일 것이다. 거의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이제 있는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성 역할에는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60, 70년대만 해도 많은 여성들의 꿈이 현모양처였잖아요. 80년대에도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나오셔가지고 미스 코리아들이 현모양처가 꿈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60, 70년대 그 여고, 여중 졸업 앨범 같은 데 보면은 시집갈 준비를 하는 우리들 뭐 이런 거 사실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르죠. 변화 압력 같은 게 굉장히 있는 편이에요. 아직도 뭐 이걸 모르세요라든가 아직도 너 그거 하니 그러면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면서 그거를 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렇죠. 문화 자체가 학습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뭔가 또 불이익이 있을 거예요. 사실 뭐 모든 학습이 어느 정도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보상을 제공하는 식의 학습은 가스라이팅의 요소가 굉장히 있죠. 너 이거 해야지 착한 아이야 하면 이제 그걸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좀 양성 평등한 세계이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전 세계가 가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흐름과 반대로 가는 이제 문화가 조장되고 있다는 것은 가스라이팅으로 볼 여지가 있죠. 방송 같은 데서 이제 여자력 같은 얘기를 하고 그게 더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식으로 방송이 나가고 하면은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무의식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네네. 문화는 일단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 상대주의의 이제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문화는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일본인들이 그런 식의 성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 사회에서 그들이 생존하는데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니까 좀 성평등한 시대인데 저래도 돼? 하면서 이제 저거를 나쁘게만 보기가 쉽죠. 일본 사회에서 일본 구성원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아마 있기 때문에 존재할 거라고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뭐 가스라이팅이니 뭐 당장 없애야 되느니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없죠. 현대 시대의 일본인들이 여성들이 남성들이 지금 우리가 살기에 이런 방식이 적합하지 않아라는 게 이제 나와서 자기들끼리 토론이 되고 뭐 제도가 바뀌어가고 뭐 방송에 어떤 지침이 생기고 이런 식의 변화가 따른다면 그게 맞겠죠. 관찰자 입장에서 이제 감상을 얘기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제 일본의 독특한 측면, 어떤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측면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가는 주제이고요. 일본의 여성들 또는 이제 청년 세대에서 이런 부분이 불만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공론화된다든지 조심스러운 문화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본 여성들은 굉장히 여성성이 강하다, 여자력이 높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상적이다라는 이제 환상적인 생각이죠. 여성을 동등한 입장으로 보지 않는 전제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성은 예뻐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보기 좋으라고. 여성은 남성들에게 항상 배려하고 내가 무슨 말하면 다 말대로 해줘야 되고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에 대해서 이제 대상화된 개념으로 여성성, 여자력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상적이라는 입장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